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87페이지의 용도 변경. 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우리가 건물의 종류 겁나 많죠. 많은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유사한것끼리 묶어서 몇 개의 용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용도를 29개 용도 분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무야. 자, 단독주택 1번 거기 488페이지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쭉 넘겨보니까 맨 29번째 야영장시설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에 해당되는지 이 종류가 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또 일종 근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종 근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까? 예, 그죠? 자연스럽게 나오네. 자, 그러나 이게 우리 용도 국토계획부 용도 지역의 행위자 문제 풀 때 이게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생, 이종 근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먼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건 단독주택이라고, 어떤 건 공동주택이라고. 구분은 뭘로 해요? 단독과 공동의 구분은. 당연히 소유관계죠. 소유관계.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한 명이면 단독주택이고 소유자가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하면 공동주택이잖아요. 소유관계죠. 그죠? 자, 우리 원룸이 있는데 원룸에 200유로, 300유로 집 들어와 살지만 소유자가 한 명이면 단독주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 명이 몇 집이 들어와 사느냐가 아니라 소유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는 이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건축법의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여러분 집, 그죠? 그리고 또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간 이 4개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러면 단독주택은 우리 좁은 단독주택 여러분 사시는 집이고 공간은 뭐 국무총리 공간, 도의사 공간 이런 공간도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유자는 한 명이죠. 소유권 한 명인데 여러 집 들어와도 소유자가 한 명인데 다중과 다가구 차이는 뭐예요?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다. 그렇죠? 거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가장 포인트는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요거예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단 말은 욕실은 있으나 주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201호에 욕실은 있고 주방 없으면 그건 다중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01호에 욕실도 있고 주방도 있다. 시사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우리 원룸에 만약에 시사시설이 없으면 무슨 주택이에요? 원룸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이고 거기에 시사시설이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다. 원룸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다가구 다중주택을 원룸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시사시설이 있으면 다가구고 안 그러면 다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주택을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중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을 다중주택을 불러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이거 똑같잖아요. 3계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고 다 하나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근데 여기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단 말은 없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알고 요것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를 하고 있죠. 이런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뭐 또 포함해요? 기숙사도 포함한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이에요. 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은 어떻게 해요? 층수로 구분하죠. 주택으로 쓴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잖아요. 주택으로. 연면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층수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리고 4계층 이하면 연립, 다세대. 연립이나 다세대죠. 그런데 뭐 연립과 다세대 구분은 어떻게 해요? 그 동당 사이즈. 그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사이즈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기숙사 공동주택이다. 근데 여기에 학생복지주택 포함한다. 그죠? 학생복지주택. 그런데요. 학생복지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본대. 기숙사.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 아니네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다. 우리 노인복지주택이 실버타운이잖아요.
자,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 시설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주택법의 주택 분류와 그리고 건축법의 단독 공동주택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분류가 다르대. 우리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에는 뭐뭐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요게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단독, 다중, 다가구가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에요. 무엇은 아니다. 공간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여기 다세대 기숙사 그러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중에 아파트 여기 다세대만 공동주택을 보고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분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자, 이래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주택이 있고 또 숙박시설 있잖아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잠자는 곳이죠. 숙박시설, 그죠? 이런 숙박시설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이 뭡니까? 여관, 여인숙, 호텔이죠.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호텔. 그죠? 모텔은 우리 여관이잖아요. 여관, 여인숙, 호텔이 일반 숙박시설이고. 그럼 생활 숙박시설은 뭐 하는 거예요? 생활 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 하는 것인데, 치사도 하면서 잠도 자는 곳이 생활 숙박시설이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생활 숙박시설은. 근데 생활 숙박시설, 원래 숙박은 잠만 자는 곳이지 밥해 먹는 곳 아니잖아요. 근데 생활 숙박시설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장기간 체류하는데 호텔에서 잠만 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밥도 해 먹으면서 잠도 자라. 그래서 만들어준 게 생활 숙박시설이에요.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설치될 수 없거든요. 주거지역에 설치될 수 없어요.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설치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도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입니다. 치사도 하면서 잠도 자는 시설. 외국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아까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관광 숙박시설은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그랬죠? 다중이용 건물 관광 숙박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 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의 차이는 뭐예요? 다 호텔 했는데 근데 저게 뭐가 붙으면 관광 숙박시설이에요. 앞에 고유명사 붙으면 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모텔, 고유명사 붙으면 그게 관광 숙박시설이에요. 관광 숙박시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휴양 콘도미니엄이 있네요. 휴양 콘도미니엄.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콘도 그러대요. 콘도. 콘도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관광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있어요. 다중생활시설, 뭘 다중생활시설 한다고 했어요? 고시원을 이제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인 이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2종 근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 또 숙박시설이다. 그래서 숙박시설 이렇게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또 꼭 좀 기억을 해놓을 것은 나중에 국토계획법 용도적인 행위자 문제 풀 때 이 근생시설이 잘 나오니까 기억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뭐예요? 근린생활시설이. 근린이 가깝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택가 주변에 가까이 설치되는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린생활시설이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이 있대요. 1종은 가까이 더 가까이. 그죠? 2종은 좀 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종 근생시설이 분류가 되면 우리 주택이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는 다 설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점할 수 있다는 얘기. 용도적이 무슨 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1종 근생은 다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분류되면 우리 주택가에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못하는 시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긴 있지만 반드시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종은 무조건 우리 주변에 설치될 수 있어요. 그럼 1종 근생이 좋죠? 주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주택가 주변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음식을 조리 제조하는 시설, 그리고 또 세탁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 주민 진료 치료를 하는 시설 이런 것들도 또 우리 주변에
근린 공공시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근린 공공시설, 그리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이라든지 전기 공급 이런 거 시설, 뭐 이런 또 운동시설, 뭐 이런 소기업소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분류해서 이제 일종근생 분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는데 틀리기 쉬운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에, 뭐 이런 미용실, 미장원, 세탁소, 목욕장 이런 것들 다 있고, 자, 여기서 틀린 거. 안마원,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의원이랑 간판이 붙으면 무조건 다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의원이라는, 의원 밑에 여기 밑에 지금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일종 근생시설이에요. 일종 근생시설. 그리고, 근데 틀리기 쉬운 게, 안마원은 이것도 치유시설이에요. 치료, 안마하는 시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안마가 아니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치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마오는. 그래서 안마오는 일종근생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일종근생입니다. 자, 그렇게 좀 틀리기 쉬운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잘 틀리는 게 요놈이에요. 이거. 왠지 근생시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전기 공급시설, 변전소, 물 공급시설, 양수장, 정수장, 또 공중화장실, 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것들은 일종 근생입니다. 그래서 딱 한번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중개사무소가 보이네. 중개사무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때 이제 기준이 뭐, 여기는 1000도 있고 300도 있고 규모 없이 무조건 일종 근생인데 세상에 기준이 30짜리가 있네. 30짜리가. 10평도 안 되는 기준. 거기에 우리 중개사무소가 있네요. 그죠? 이 중개사무소 등 이런 소기업소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일 때? 30 미만일 때 일종 근생이고요. 30일 넘어가면 뭐예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셔서 사무실 오픈할 때 30제곱도 미만인데 일종 근생에 해당되니까 아무 데나 다 입점할 수 있어요. 근데 2종 근생이면 입점이 가능한 지역이고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일종 좋죠? 그래서 30이라는 기준이 나온다. 이런 분들 주의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종 근생시설 또 휴게업종. 자, 이 휴게업 2번에 보니까 휴게업종. 음식 조리 제조하는 시설 300 미만까지 1종이고 300이 넘어가면 2종 근생이죠. 자, 그러면 휴게업점 뒤에서 또 일반업점 나오는데 휴게업점과 일반업점의 차이는 뭐예요? 음식을 조리 제조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근데 휴게업점은 주류 판매를 못하는 데고 일반업점은 주류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일반업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2종 근생시설이에요. 술 파는 데는 음식도 먹고 술도 먹는 삼겹살집 같은 데는 2종 근생이고 휴게업점은 300 미만까지는 1종이고 300이 넘어가면 2종 근생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종류 받고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시설 교과서 보니까 겁나 많아요. 물론 다른 시설보다는 좋죠. 다른 용도보다는. 근데 1종보다는 안 좋지만 근데 2종 근생시설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이 해당됩니다. 그걸 제가 이 면적 규모로 딱 이렇게 구분했어요. 150 미만, 그리고 500 미만, 1000 미만,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시설인 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500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500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 틀리기 쉬운 것부터 볼게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뭐라고 있어요? 노래연습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이잖아요. 규모에 상관없이.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부르면 되죠? 그죠? 노래연습장 가서 막 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노래연습장은. 근데 술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노래도 술 먹으려면. 단란주점 가야죠.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2종이고 넘어가면 유락시설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이고 노래연습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이다. 예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학원이 보이네요. 학원. 자, 학원은 우리는 이 학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요. 넘어가면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우리 큰 뭐 이런 대성학원이 종로하고 막 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근데 학원이라는 간판이 붙었는데 2종 근생시설도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도 아닌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은 2종 근생이나 교육연구시설이 아닙니다. 그럼 무도학원은 무슨 시설일까? 그죠? 무도학원은 유락시설이에요. 유락시설. 유락시설이고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이에요. 관련시설. 관련시설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틀리기 쉬운 거 요거는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이잖아요.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나잖아요. 근생이 아닌 것 같은.
노래입장 규모의 상업 2정이고요. 아까 안마오는 뭐라고 했어요? 안마오는 일종근생. 안마오는 뭐 치료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마실수는 그건 아니죠. 우리 여기 뭐 무슨 안마 있는 것들, 이것들 이종근생이에요. 이종근생. 또 안마실수는 막 유락시설이다 막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막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죄송합니다. 썰렁했습니다. 자, 괜히 본전을 못 찾았습니다. 자, 안마실수 여튼간 이종근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동물병원. 아까 의원은 무슨 시설이었어요? 일정. 그리고 병원은 우리 뭐 무슨 병원 나오죠? 병원은 의료시설. 의원은 일종근생. 병원은 의료시설. 그런데 앞에 동물자 붙었다. 이게 수의사잖아요. 동물병원은 이종근린생활시설. 여러분 또 미용실은 아까 무슨 시설이에요? 여러분 미장원 가시잖아요. 무슨 시설이에요? 일종근생이잖아요. 근데 앞에 동물미용실 붙으면 동물 미용실 그러면 이것도 이종근생입니다. 앞에 동물자 붙으면 이종이에요. 이종근생. 그리고 또 총포 판매소 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제 안 무섭습니다. 자, 예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종근생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장의사. 자, 장의사는 장례시설이에요? 아니면 이종근생이에요? 이종근생. 장의사가 뭐 하는데? 장의용품 파는 데지 시신 안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종근생이에요. 독서실도 무조건 이종근생입니다. 여러분 독서실 이종근생이고. 자, 일반 음식점. 일반 업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근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휴게업점은 300 미만인데 1종, 300이 넘어가 2종이었죠? 일반 업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근생이라는 얘기예요. 일반 업점은 주류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고 사진관이나 표구점, 기원 이런 것도 이종근생 시설이다. 규모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분들 한번 주의를 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틀리기 쉬운 거. 자, 여기 있는 동물원, 식물원. 자, 동물원, 식물원. 여러분, 동물원, 식물원에 동물, 식물 먹으러 가요? 동물, 식물 보러 가요? 보러 가죠? 그죠? 동물원 가서 오늘 사자 한번 먹어볼까? 이러질 않잖아요. 보러 가지.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보고 즐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틀리기 쉬운 거. 물류터미널. 자, 우리가 운수시설에는 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나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운수시설이거든요. 근데 터미널인데 물류터미널 있잖아요. 물류터미널이 사람 실어나는 게 아니라 화물터미널이거든요. 물류터미널하고 집배송시설. 집배송시설이 택배잖아요. 이것들은 창고시설입니다. 운수시설이 아니라 무슨 시설요? 창고시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변전소. 이거 틀리기 쉽다고 했어요. 이거 써놓은 거예요. 변전소라든지 아까 우리 양수장, 정수장, 마을회관 이건 무슨 시설이라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생 아닌 것 같지만 일종 근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관광휴게시설이 있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극장 보여요. 극장 보이죠? 그리고 음악당 보이죠? 예, 극장이나 음악당 이런 공연장은요. 바닥면적 합기가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500이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극장 음악당은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이고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런데 앞에 야외자가 붙었다. 야외자가 붙었다.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그리고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누가 관광휴게시설이라고 부르겠어요? 야외자 붙으면 무슨 시설이라고요? 관광휴게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 교과서 488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못 해드리니까 494페이지까지 그 중에서도 나름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정도는 알아두셔야 나중에 국토개포 용도적인 행위자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보시고.